근데 테슬라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중력권이잖아요. 이게 저항선이거든요. 여기 지금 딱 걸렸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잘 못 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여기 밑에 저점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밑에 저점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뚫을지 어디서 뚫어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뚫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 한 여기까지는 금 780까지는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원래 이렇게 그 진짜 지지부진한 곳이 뚫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이거든요. 730만 뚫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780까지는 순풍지대죠. 그냥 쭉쭉 가는 겁니다. 딘시님 테슬라 오늘 사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맨날 했잖아요. 나눠서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오늘 안 샀는데 저항선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결국 저항선 막혀서 다시 700이나 그 밑으로 갈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나눠서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오늘 리오토 때문에 빠지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리오토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도 같이 빠지는 거죠. 근데 미국 전기차도 뭐 강하게 빠지고 있고 그냥 섹터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그걸 리오토가 특히 거기에 일조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루시드뿐만 아니라 뭐 피스커도 그렇고 워크호스도 그렇고 아크리모토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은 전부 전기차 이제 벤처죠. 뭐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이 나간 애가 있고 아직 벤처 단계인 기업이 있고 한데 얘네들이 과연 시장에서 다 살아남을까 하는 게 이제 의문이죠. 왜냐면 얘네만 전기차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테슬라를 흔히 깔 때 맨날 얘기하지만 기존 차 업체들이 이제 다 전기차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과연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냐는 거지. 테슬라도 원래 2013년 이럴 때 이제 현금 흐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있었죠. 그 이후로도 2016년, 17년, 18년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회사들은 돈을 벌어도 재투자를 해야 돼요.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데스밸리라 그러죠. 거기를 벗어나면은 살아남는데 모두가 그거를 다 이겨내고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남는 기업은 분명 테슬라보다 지금 성장 수익률로만 보면 분명 더 높을 겁니다. 만약에 아크리모토가 살아남았어. 11달러에서 살아남았어. 그러면 테슬라가 한 5배 오를 때 얘는 10배 오를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문제는 확률이죠. 이 중에서 누가 얼마나 살아남을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확률이 30%라고 해봐요. 그러면 30% 확률로 테슬라보다 수익률이 좋아. 근데 70% 확률로 그냥 종이 쪼가리가 돼. 저는 근데 그런 거에는 이제 투자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왜 투자를 하느냐? 확률 그리고 기대 수익률 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더 좋은 주식은 못 찾겠다. 푸다당님 아직도 테슬라 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엄청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실적은 특히 성장주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최소 반년에서 많게는 1년 반 후 정도, 그러니까 평균 한 1년에서 조금 넘게 정도의 실적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지금의 주가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테슬라는 2022년, 이제 뭐 8월도 끝나가니까 9월이니까 2022년 거의 말 정도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실적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내년 말에 되면은 1년 EPS가 11달러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PER이 6점 몇 된다는 건데 테슬라는 그 이후에도 매년 50% 또는 그 이상 성장을 하거든요. 그 성장을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PER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근데 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안 오르냐?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지금 저항선에 막혀 있는 게 이슈겠지만 그거보다도 시장은 일반적인 테슬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내년 인도 대수를 많이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내년에 뭐 최소 150만 대 이상을 보고 있는데 시장은 뭐 110몇만 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기준으로는 이 주가가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맞느냐겠죠? 시장이 맞았다면은 생각보다 별로 안 오를 테니까 그동안 테슬라를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거고 상대적으로 저나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신 분들의 의견이 맞다면은 결국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죠? 그런 겁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솔솔 나오는 대조정일지 중조정일지 소조정일지 모르겠는데 9월 대조정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뭐 많이 만들어 드렸잖아요 영상. 이제 나스닥이죠. 이게 이제 작년이 아니구나. 작년 9월 여기에요.
이때도 정말 모든 사람이 이제 폭락 온다고 했어요. 실제로 폭락 왔죠. 나스닥이 지금 지수가 거의 17, 8% 떨어진 거니까 거의 다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폭락론자들이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았냐 엄청 설쳐냈는데 결국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여기에요. 지금 여기입니다. 그게 여기에요. 그래서 시장은 어차피 예측하는 게 힘듭니다. 조정 오면 빠지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그걸 정확히 읽고 팔았다가 여기서 정확히 샀어. 그러면 짱이지.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팔았다가 한 여기까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쫙 올라가. 이번에는 다행히 한 번 더 기회를 줬지만 만약 기회 안 주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만 여기서 팔고 흔히 말하는 세대인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맨날 곧 폭락 온다. 그 폭락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난 여기서 팔았으니까. 더 비싼 가격에 못 들어가잖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폭락 온다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안 와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왔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높아. 바닥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폭락이 온다 이런 거를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주가가 워낙 좋고 최근 주가 워낙 오래 좋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아마도 9월 FOMC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시장은 한번 반응을 해요. 시장 분명 반응할 겁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추측이긴 하지만 9월 말이 됐던 10월 초가 됐던 한번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언제 조정 시작되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빠질 건데?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장 투자를 1년 미만으로 보고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전해드리지는 않는 거고요. 투자를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을 할게요. 3년까지는 중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고 하시면 그런 조정 이런 거 아무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16년에 장이 엄청 좋다가 2018년에 뭐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거 겹치면서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좋아지다가 2020년에 팬데믹 나오면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4, 5년을 보고 투자하신 분에게는 벌써 그동안 좋았다 나빴다 다시 좋아지는 사이클이 몇 번이 돌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그 사이클에 밖에 있는 거죠. 이미 5년을 투자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좋았다 나빴다가 벌써 사이클로 치면 두 번 반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클보다 더 길게 배트를 잡고 가는 사람한테 그 사이클 한 번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장기 투자자입니다. 김영님 모기지 사태처럼 고점 회복 10년 걸렸던 상황이 그것도 모든 종목이 10년 걸렸던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좋았던 종목은 진즉에 회복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혁신주죠. 혁신 주식들은 2008년에 떨어진 이후에 훨씬 빨리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이 정말 10년 동안 고점 회복 못할 것 같은 혁신주가 아니라면 지금 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9월 11일이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단은 라방을 계획 중이고 이날 어떤 내용을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1주년이니까 뭔가 재밌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아직 1년도 안 됐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원래 이제 좀 새로운 영상들을 만들려고 생각 중인데 원래는 이제 8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아마도 9월 중 1주년 저 때 전후로 해서는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당연히 주식 얘기고요. 주식 얘기인데 이제 좀 영상 형식이나 이런 거를 조금 바꾼 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제 영상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뭔가 새로운 포맷의 영상이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기존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기존 영상이 더 좋다 하더라도 기존 영상도 당연히 해요. 당연히 기존 영상들이 주력. 기존 영상이 계속 주력인데 서브로 약간 새 형식 이렇게 가는 거니까 혹시라도 조금 안 맞다 하더라도 기존 영상들은 주력으로 계속 올리니까 기존 영상들 봐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하려는 이유가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거니까요. 이제 하게 되면은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되고
좀 안 맞는다 싶으면은 기존 영상은 주력으로 계속 올라가니까요. 기존 영상들 봐주시면 되고 1주년 미리 축하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